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진공관 앰프의 스피커 아웃 쪽에 뭐 4옴, 8옴, 16옴 있으면 8옴 스피커를 4옴이나 16옴에 연결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소리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은 거의 뭐 전류 전압 같은 그런 쪽에 관련된 영역이라 저는 대학 때 전공이 행정학과였기 때문에 문과생의 수준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앰프에서 출력 트랜스가 필요한 이유는요. 그 앰프와 스피커 간의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출력 트랜스의 위치는 이 빨간 상자 이 부분인데요. 진공관의 출력관에서 이 플레이트에서 보통 나오는 증폭되어 있는 교류 전압은 거의 뭐 300볼트, 400볼트 정도 수준이고요. 845 같은 송신관 같은 경우에는 뭐 1100볼트까지 달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스피커 쪽은 그 콘지 안쪽에 있는 보빈이라는 데 이렇게 그 자석과 감응을 하는 코일이 감겨 있는데요. 아주 가늘고 또 많이 감아놓질 않기 때문에 보통 이 스피커 쪽에 달려 있는 코일들은 4옴이나 8옴, 뭐 많아봤자 16옴 정도의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개 선에 옴 미터를 측정을 해보면은요, 보통 뭐 DC로 8옴이나 뭐 4옴, 16옴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스피커의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확실히 소리를 내는 데는 유리하지만, 이 코일 자체의 무게 때문에 스피커가 이게 앞뒤로 움직이는데 상당한 부담을 주고 또 엄청나게 큰 자석이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쪽에 옴수를 늘리는 거는 정말 큰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아서 옛날에는 16옴 스피커도 꽤 있었지만 요즘에는 대세가 다 8옴이고요. 요즘에는 뭐 6옴 또 4옴까지 내려가는 스피커가 있고 뭐 자동차에 달리는 스피커들은 대부분 뭐 4옴도 있고 2옴도 있는데 그건 좀 싼 거죠. 네. 앰프가 좀 힘이 덜 받쳐줘도 충분히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하이엔드나 뭐 집에서 하는 오디오용 스피커들은 8옴이 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쪽에 8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상당히 낮은데요. 반면에 진공관 앰프 쪽에서 나오는 임피던스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를 서로 밸런스 맞춰서 매칭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출력 트랜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앰프와 스피커는 어떤 상황에서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요. 이 출력 트랜스가 감겨 있는 일쪽이 앰프와 연결되는 부분을 1차 측이라고 하고 스피커와 연결되는 쪽을 2차 측이라고 하는데 보통 1차 측에서 진공관 플레이트에서 나오는 전압은 예를 들어서 한 300에서 400볼트 정도. 반면에 2차 쪽에 스피커에 붙는 전압은 보통 1볼트에서 맥시멈 20볼트 정도까지예요. 더 넘어가면 그 얇은 선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에는 진공관에서 나오는 전류는 상당히 미약해서 뭐 보통 0.1암페어에서 0.08암페어 정도 수준이고요. 대신에 전압이 높은 거죠. 그리고 2차 쪽 스피커는 전압이 낮아진 반면에 전류는 상당히 업돼서 뭐 1.5암페어 심지어는 2암페어까지도 견딜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공관 출력관의 저항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앰프의 임피던스는 뭐 2,500에서 8,000옴까지도 나오게 되고요. 보통 스피커 쪽에 달리는 것은 측정을 해보면 코일이 가지는 순수한 임피던스는 뭐 4옴에서 16옴 정도로 상당히 낮아서 양쪽의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입니다. 밑에 쪽에 출력 트랜스를 보면은요, 이쪽이 이제 뭐 플레이트에서 나오는 전압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 이쪽이 이제 스피커가 붙는 건데, 요건 까만색 마이너스 단자이고요. 보통 4옴, 8옴, 16옴 이렇게 탭이 3개가 나와 있는데, 보통 8옴 정도면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쪽 측면에는 보통 한 뭐 앰프가 한 3,200옴 정도 임피던스를 내면 스피커는 8옴 단자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은 높은 임피던스고 이쪽은 낮은 임피던스. 그리고 이 임피던스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통 앰프 쪽에는 이 감긴 권수가 한 1000바퀴 정도면 스피커 쪽은 한 50바퀴 정도를 감아서 권선비가 1000대 50이 약 20대 1로 돼가지고 권선비가 약 2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권선비 20배가 차이가 난다라는 건 왼쪽 앰프에서 나오는 전압을 20배 정도 낮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임피던스라는 말은 뭐 영어로는 방해하다라는 뜻인데요. 저항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네,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좀 임피던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출력 트랜스의 권선비가 10대 1일 때 보통 작동 조건을 보면은요. 1차 쪽 앰프 쪽에 플레이트 전압이 100볼트로 나오게 되면 이 권선비가 10대 1이기 때문에 2차 쪽에서는 이게 10볼트로 내려가는데요. 왜냐하면 이 100볼트의 1차 전압을 권선비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10볼트가 되는 거고요. 전류는 반대로 1차 쪽에 0.1암페어가 흐르면 이 권선비를 곱해주게 돼서요. 0.1암페어 곱하기 10을 해서 1암페어로 10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1차 쪽에 예를 들어서 전력이 와트가 100볼트에 0.1암페어면 이게 1차 쪽에서 2차 쪽으로 에너지가 전선될 때 전체적인 와트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한다라는 건 어떤 에너지의 손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2차 쪽에서는 전압이 10볼트로 10배 낮아졌으면 전류는 10배 올라가서 결국은 곱셈의 와트 값은 동일하게 나오는 그래서 10와트가 되는 거고요. 이쪽 앰프가 내는 것도 10와트가 돼서 앰프에서 나오는 10와트가 2차 쪽 스피커에도 10와트로 전달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피던스를 설명을 해보자면 옴의 법칙에 의하면요, 그 옴은 그 전류분의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쪽 스피커에 10볼트에 1암페어가 걸리기 때문에 1암페어 분의 10볼트는 10이 돼서 지금 2차 쪽 스피커에는 15옴의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앰프 쪽은 보통 이 2차 쪽에 있는 이 저항의 권선비의 제곱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쪽이 15옴이면 지금 권선비가 10이기 때문에요. 10의 제곱은 100이라서 10 곱하기 100은 1000이 돼서 이쪽에는 1000옴이 걸린다라는 걸 계산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100볼트를 0.1암페어로 나누는 거니까요. 0.1암페어 분의 100볼트는 역시 1000이 돼서 이쪽에 1000옴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 측과 2차 측의 임피던스의 관계가 이 출력 트랜스의 1차 권수, 2차 권수의 권선비의 제곱으로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한 거고요. 15옴의 권선비 제곱이 1000옴이 되는데 그래서 이 15옴이 뒤로 넘어가면 권선비 제곱은 15옴 나누기 1000옴이 되고요.
그래서 권선비 제곱이 100옴. 그래서 권선비는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100의 루트는 10이 돼서 권선이 10배라는 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만일에 권선비가 10인 곳에서 스피커 단자가 15옴 단자를 사용할 때가 가장 합리적인데 만일에 이 15옴 단자를 사용하지 않고 더 낮은 5옴 단자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에서요. 이 15옴 단자를 5옴 임피던스 단자로 바꿀 경우에는 전압은 100V, 10V 권선비에 움직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고요. 반면에 이 저항이 5옴으로 되기 때문에 전류는 그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오음 저항분의 전압이 돼서 5옴 나누기 10V 나누기 5옴이 돼서 2A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5옴 왜냐하면 저항을 인위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항이 내려오니까 전류는 반대로 위에보다 1A보다 2배로 증가한 2A가 되고요. 이쪽도 이쪽이 5옴이 됐으니까 권선비 10의 제곱에 의해서 500옴이 되고요. 이 500옴을 다시 100V로 나누게 되면 0.2A가 돼서 이 부분이 이제 0.1A보다 2배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합리적인 임피던스 단자보다 더 낮은 단자와 스피커를 연결하게 되면 양쪽 모두 앰프와 스피커 모두 쪽에 과전류가 흐르게 돼서 스피커와 앰프가 타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선이 코일이 되게 약하고 가는데 1A 정도를 적정 전류로 만들어진 전류에다가 만일에 2배를 보낼 경우에는 상당한 열이 발생하면서 녹거나 끊어질 확률이 있죠. 그리고 앰프 쪽도 마찬가지인데 앰프도 과전류가 흐르면서 내부에서 이제 뭐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앰프가 파손되거나 오버페이스로 작동하면서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일에 이 합리적인 15옴 단자가 아니라 더 높은 25옴 단자에 스피커를 연결할 경우에는 어떻게 변하느냐? 25옴 단자를 연결하게 되면은요, 역시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10V가 25옴 단자로 나뉘기 때문에 전류가 0.5A로 기존의 적정인 1A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25옴의 권선비 제곱을 한 이 앰프 쪽의 임피던스는 2000옴으로 낮아지는데 이 2000옴으로 100V를 나누게 되면 역시 0.05A로 돼서 적정 값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합리적인 임피던스 단자보다 더 높은 단자에 연결을 할 경우에는 앰프 쪽과 스피커 쪽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볼륨이 일단은 나오질 않고요. 그리고 빈약한 전류 때문에 전압은 동일하지만 전류가 상당히 작아져 버렸기 때문에 스피커에서도 상당한 음질 저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서 보면 적정한 임피던스의 단자에 스피커를 연결하지 않을 경우에 더 낮은 경우를 연결할 경우에는 앰프와 스피커가 모두 오버페이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양쪽에 과전류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반면에 높은 단자에 연결을 하게 되면 앰프의 풀 파워를 낼 수가 없고 역시 스피커도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한 볼륨이 나오지 않고 톤도 상당히 안 좋게 음질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앰프가 50와트가 적정으로 작동하게 되는 앰프가 있는데 이 앰프의 50와트를 적정하게 내기 위해서는 4옴 스피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4옴에 연결했을 때는 충분하게 50옴이 나오면서 음질과 볼륨도 정확하게 나왔는데 만일에 이 앰프에 8옴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 저항이 두 배로 늘기 때문에 이 50와트의 앰프가 25와트의 캐파만 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앰프와 스피커는 절반의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상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성능의 50%만 사용을 하게 되니까 볼륨도 낮아지고 음질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4옴 적정보다 2옴의 저항을 더 두 배 낮은 걸로 쓰게 되면은 스피커에도 무리가 가지만 이 앰프도 50와트가 아닌 100와트를 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도 용량을 초과하게 돼서 결국은 앰프가 고장 나거나 수명이 단축되고요. 스피커도 손상을 입을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를 살 때, 앰프를 살 때 스펙에 보면은요. 뭐 8옴일 때 100와트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16옴이면 50와트, 4옴이면 200와트, 2옴 스피커를 연결할 때는 뭐 400와트가 나온다는 식으로 아주 스펙을 그럴싸하게 적어 놨는데요. 이거는 약간의 페이크이고요. 그냥 앰프는 8옴일 때 100와트가 나오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8옴일 때 100와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 4옴일 때 200와트, 2옴일 때 400와트는 사실 이 100와트를 더블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뻥튀기를 하는 거라서 변하는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앰프를 구매할 때는 언제나 8옴 적정 용량일 때 와트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 뭐 4옴이나 2옴 이런 건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이거는 4옴, 8옴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앰프와 스피커 그리고 전류와 전압 뭐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저항과 임피던스가 상당히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코일이 있을 때 직류를 코일을 통과시킬 경우에 8옴이 저항 미터로 측정이 된다고 하면 이 8옴은 순수한 코일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저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코일에 직류가 아닌 교류를 통과시키게 되면 이 옴 미터로 측정을 내보면 8옴이 아니라 10옴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임피던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왜 동일한 코일에 직류 때보다 교류를 보낼 때 저항이 2옴 정도 더 올라가느냐? 그걸 이제 이 올라간 2옴을 리액턴스라고 하는데요. 직류는 일정한 압이 교류를 통과하기 때문에 자체 코일의 저항만 문제가 되지만 교류는 이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코일을 통과할 때 전압이 변하는데요. 이 코일의 전압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서요. 이 지나가는 교류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저항을 더 형성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유도 저항 그리고 전압의 변화에 따른 감응에 대한 저항 그래서 유도 저항, 감응 저항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코일 자체가 가지는 저항값하고는 다른 거죠. 그 전압이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리액턴스라고 하고요. 보통 측정을 해보면 동일 코일에 직류를 통과시킬 때보다 교류를 통과시키면 약 저항이 1.5배 정도 증가를 하는데 이 증가된 걸 토탈 합쳐서 임피던스라고 부르고요. 교류가 통과할 때. 그래서 이 교류의 임피던스라는 건 뭐냐면 코일이 가지는 고유의 저항값에 교류가 지나갈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리액턴스를 합친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임피던스가 왜 중요하느냐? 앰프는 모든 음악 신호가 다 교류이거든요. 직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교류를 사용하는 앰프에서는 언제나 임피던스를 매칭시키고 임피던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8옴 스피커를 4옴이나 16옴에 연결했을 때 어떤 현상이 정기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임피던스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설명 수준은 역시 문과생 수준으로 드렸고요. 뭐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